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장에 나와 있는 지문에 일단 1장에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 지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나와 있는 지문에 건축물의 노후와 열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개요에 관한 부분에서 1번의 개요, 2번의 시설물의 노후와 관련된 부분들은 1번의 개요에서 뭐 정의 구분과 제가 이제 그 구분에 따라 2번에 제가 물리적 노후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지문에 기능적, 저희가 네 번째 경제적 노후에서 이 관련하면 쭉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볼 거는 뭐 3번의 계량 수선이라든가 4번의 시설물 유지 관리 내용에서 일단 제가 04번에 나와 있는 시설물 유지 관리 내용 일단 저희가 1번에 점검, 2번에 보수, 지문에 3번 진단, 4번 수선, 5번 청소, 6번에 유지관리다 해서 일단은 점검부터 저희가 유지관리에 관련된 일단 저희가 6가지 저희가 용어만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시고요. 일단 1장에 저희가 볼 것은 05번에 나와 있는 저희가 구조체 저희가 보존관리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일단은 먼저 제가 이제 구조체 보존관리 관련 지문 1번이 이제 균열입니다. 균열. 자, 균열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균열이 이제 보면 균열이 언급이 되는데 보면 균열입니다. 이제 균열. 자, 균열은 저희가 이제 보면 균열은 일단 크게 보면 저희가 원인과 저희가 예방 대책과 공법인데 일단 저기 이제 보면 균열을 물어보게 되면 저희가 원인에서 일단 균열을 좀 물어보게 되면 지문에서 제가 이제 보시는 것은 원인을 물어봅니다. 원인. 그래서 자, 균열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1번에 01번의 기억에 설계상 미비 니은의 시공상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인에 관한 것은 저희가 설계상 미비입니다. 미비. 그 다음에 저희가 시공상 미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균열은 저희가 원인은 설계상과 시공상에서 주로 이제 보면 균열에서 물어보는 문항인데 많은 부분들이 원인을 가지고 그래서 이 주어지는 원인이 설계상이니 시공상 그걸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일단 이제 디귿은 외부 환경에는 결함 요건 일단 배제하더라도 기억에 설계상, 니은의 시공상 그래서 여기는 설계상 또는 시공상, 설계상과 시공상 미비다. 그래서 이제 균열은 설계상과 시공상 미비 관련된 원인에 따라서 이제 균열을 제가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제가 기존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시공상보다는 저희가 설계상 관련해서 A번에 제가 기초의 부동치마, B번, 그래서 A번의 기초 부동치마부터 마지막 저희가 H번에 있는 옥상 탱크에 저희가 불합리한 배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균열의 원인은 기억에 A에서부터 H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설계상을 정리하든 시공상을 정리하든 둘 중에 하나의 원인만 정리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설계상 쪽에 4개 하나 아니면 시공상 미비 넷 하나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을 물어본 지문이다 보니까 일단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의 이제 기억 또는 니은에 관련해서 균열의 원인을 한번 구분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하셔서 일단은 기준은 둘 중에 하나 정리할 때 기준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보면 설계상 미비, 설계상이 어떤 미비로 인해 발생된 균열의 원인이다 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 이번에 균열의 예방 대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인데요. 지문은 3번. 자, 균열 보수 공법. 일단 여기는 이와 같은 원인에 따라서 이거를 뭐 균열이 발생했답니다. 대책은 잠깐 보시고 여기는 보수 공법. 저희가 보수 공법은 저희가 4가지입니다. 4가지. 네 가지 보수 공법인데 해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여기 공법은 한번 출제는 했었어요. 그 공법은
여기 네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하나에서 보시면 제가 생석회 공법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균열 관한 이 공법 중에 저희가 연약지방 계량과 관련된 생석회 공법을 집어넣고 다음 중 균열 보수 공법이 아닌 건 해서 간단하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다른 거 하나 끼워넣기 물었다. 여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면 기역의 표면 처리부터 마지막 리을에 철물 보강 공법에 따르니까 각각의 지문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요. 일단 여기 네 가지 뭐 보수 공법 네 가지 중 이 네 가지 균열 보수 공법 중에서 가장 그 균열 범위가 즉 균열이 이제 보시면 발생을 했지만 진행성 저희가 균열이 이제 미세균열이 많이 되어 있고 범위가 높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에 이제 표면 처리다 그래서 그 균열 부위의 방수성이 높은 피막을 저희가 만들어 보수한다. 그래서 기역범 표면 처리 공법입니다. 그래서 기역. 그러면 여기 네 가지 보수 공법 중에서 가장 보수 즉 그 균열의 범위가 큰 게 리을번 철물 보강이라는 것은 철물 보강 공법이라는 것은 이 구조체의 이 균열을 여기 철물 보강이라는 것은 그 균열을 보수하는 부분뿐에다가 플러스 구조체 자체 힘을 저희가 키워주는 내력을 회복시키는 저희가 보강의 목적까지 그래서 리을의 철물 보강 공법은 여기는 보수 플러스 구조체 내력 힘을 길러줘 여기를 내력을 키워주는 보강의 목적까지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중 가장 그 보수 범위가 크다면 그거는 저희가 철물 보강 공법에서 이제 표면 처리와 철물 보강법은 균열 부위가 가장 적고 했을 때는 보시면 적고 그 범위가 크더라면 표면 처리 그리고 보시면 구조체 보강의 목적까지 하는 것은 철물 보강 공법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두 가지 그 표면 처리하고 철물 보강법에서 한번 봐두시고 저희가 하나 좀 볼 거니 그 부분 중에 충전입니다. 충전 또는 이거를 충전 또는 충진인데 충전 또는 충진은 제가 U 또는 V다 그래서 충전 또는 충진은 구조체 그 균열 부위를 U자나 V 형태로 그걸 잘라내고서 그 UV로 자른 그 부분에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균열 부위를 보수한 것을 충전 또는 충진이다 해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입공법은 지문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는 균열부는 그대로 둡니다. 여기는 충전은 균열부를 U나 V형으로 커팅해내고 이 UV 그 판에는 그 홈에 약재를 집어넣어 보강하는 거고요. 여기 주입은 균열 부위를 그대로 두고 여기는 균열 부위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균열 부위가 있다면 이 균열 부위를 그대로 둔 상태 여기다가 약재를 집어넣어서 점성이 낮은 약재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균열 부위와 이거를 일체화 시켜버린 걸 이거를 주입이다 해서 충전은 UV형으로 커팅해서 주입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약재를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균열 부위를 보수한 요 공법을 주입이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 공법은 간단하게 요걸 한번 나왔기 때문에 혹여해서 네 가지 중에 혹시 언급했을 때 U나 V로 커팅에 따른 지문 관련 보수 공법을 물어보게 되면 충전 또는 충진, 균열 부위를 그대로 두고 보수했다면 이거를 주입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보지만 저희가 결론은 좀 몇 가지를 좀 주의 봐주실게요. 자, 결론은 쉽게 이제 보면 물방울 또는 습기가 맺히는 현상이다. 그래서 결로해서 일단은 결론은 이제 보시면 일단 실내 수증기가 온도가 낮은 벽면이나 창유리에 접촉됐을 때 온도가 낮은 면에 포화 수증기에 포함되지 않고 물방울이 되어 부착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보면 여러분이 결론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쓰신 분이 추운 겨울에 밖에 있다가 실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경 표면에 뿌연히 저희가 습기가 차는 그걸 결로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보시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일단 저희가 여기도 이제 보시면 결로가 발생되는 원인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보면 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 내외 온도 차가 큰 사계절 중에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는 그 부분이고요. 시험은 이제 그걸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단 이번에 원인에 가면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른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원인에서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그중에 기역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결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물었을 때 이제 보면 기역번입니다. 기역번. 자, 기역번은 저희가 노점 온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 2번에 원인의 기역번에 물체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다. 그래서 일단 여기 기역번에 이제 보면 이 노점 온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그 저희가 원인을 물었을 때 노점 온도 기준에서 노점 온도 여기는 이하. 노점 온도, 그래서 이슬이 맺힌 온도를 저희가 노점 온도인데 그 이슬이 맺힌 온도보다 낮았을 때, 그 온도 이하일 때 결로가 발생된다 해서 일단 기역번에 노점 온도 관련 지문하고요. 니은 실내 온도, 실내외 온도가 클 때 실내 상대 습도가 높다는 건 실내에 이잉여 수증기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디귿번에 여기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가 저희가 높을 때입니다. 디귿. 그 다음에 리을, 환기가 안 될 때, 환기가 아무래도 좀 말씀드렸지만 환기가 안 되는 장소는 이와 같은 결로가 발생을 해서 곰팡이 등이 발생하는 부분 일단 리을. 그 다음에 미음, 열관료율이.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미음에서 여기는 열관료율이 여기는 저희가 높을 때입니다. 열관료율이 높을 때. 그래서 여기는 열관료율 또는 이걸 열통과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에서는 제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꼭 나와 있는 노점 온도, 상대 습도, 열관료율에서 온도 이하 습도가 높을 때, 열관료율이 높을 때. 그래서 원인은 일단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기역, 디귿, 미음 3가지 관련해서 지금 시험은 이겁니다. 원인은 이 노점 온도보다 높을 때 아니면 상대 습도보다 낮거나 열관리율이 낮다는 이게 서로의 반대 개념을 바꿔서 용어를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결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열관리율이 낮을 때 발생한다. 노예요. 낮을 때는 대책으로 가는 거고요. 원인을 물어서 열관리율 여기는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 이하일 때,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열관리율이 높을 때 해서 여기 이 부분 하나 좀 주의하셔서 일단은 그 원인은 그 부분 하고요. 자, 그러면 결로에 관한 종류. 일단 원인은 그리게 나와 있고요. 종류는 자, 그럼 이와 같은 습기나 물기가 어디에 맺히냐에 따라서 저희가 종류를 달리 본다 그래서 결로에 관한 종류를 일단은 그 습기나 물기가 구조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체 표면에 맺히는 것을 저희가 그거를 표면 결로다 그래서 하나 나와 있고요. 그 습기 이 표면에 맺힌 물기가 구조체 내로 들어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구조체 내에 맺히는 결로를 그걸 저희가 내부 결로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종류는 제가 이제 보면 표면 결로가 내부 결로다. 그래서 보시면 지문 기역번의 표면, 니은의 내부 결로다. 그래서 자, 그럼 이와 같은 종류에 따른 저희가 대책. 그러면 이와 같은 어디에 그 습기 또는 물기가 맺히냐에 따라서 표면과 내부 결로로 가는데 그러면 이 종류에 따른 이 결로에 관한 대책을 보자. 저희가 종류 갖고 물어본 적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 종류 갖고 물어본 보다는 원인과 이 대책에서 결로를 물어보게 되면 원인과 이 나와 있는 이 대책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표면 결로 관한 대책을 일단 A번부터 해서 2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여기는 A하고 B, A, B, 그 다음에 D. 그래서 여기 표면 결로가 대책 일단 지문 그대로 가보죠. A번. 단열재를 사용해 벽체 열관료율을 낮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지문은 대책의 표면 결로 여기는 A번입니다. 여기는 열관료율을 낮게. 좀 전에 이 열관리의 위치가 원인에서는 열 통과율이 많을 때는 결로가 발생하지만 단열재 등을 통해서 열관리율을 이 A번은 낮게 하게 되면 표면 결로를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벽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와 노점 온도보다 높게. 그래서 여기는 노점 온도보다 저희가 높게 합니다. B번. 그래서 A와 B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열관리율을 낮게, 노점 온도보다 높게. 그래서 열관리율보다 낮게를 높게, 노점 온도보다 높게를 낮게. 그래서 음절, 한 음절을 바꿔서 여기 결로가
저희가 지문들은 시험을 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A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D번에 가면 유리경우 이중유리 또는 뭐 복충유리를 씁니다. 그래서 D번입니다. D번. 이중유리 또는 복층유리는 여러분이 보시면 요즘은 일반 저희가 아파트를 뭐 시공할 때 예전보다는 일반 유리가 복층유리를 쓰죠. 그래서 복층유리는 뭐 예전에 이런 유리 하나만 있겠냐 보면 예전에 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유리와 이게 복층유리입니다. 복층이 그러면 유리와 유리색은 이게 이중유리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중유리 또는 이거를 저희가 이거를 복층유리라고 그래요. 이중유리 또는 이거를 복층유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중 또는 이거를 이중유리 또 이거를 복층유리라 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이중유리 또는 복층유리를 쓰는 것,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있죠. 여기 이 공기층. 그래서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걸 여기 공기층에서 어느 정도 차단하다 보니까 이 구조체 표면에 맺히는 결로서.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추운 겨울에 보면 이 아파트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베란다 창문 쪽에 물기가 맺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중유리를 쓰게 되면 이 내측에 맺히는 이 물기가 이중유리가 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맺히는 정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조해서 일단 여기는 대책은 A, B, D 세 가지 꼭 주의하시고요. 내부 결로는 이제 보시면 A, B, C, D인데 이제 내부 결로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 여기 이제 보시면 내부 결로 갖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 보시면 여기는 보면 A번을 가지고 시험을 물었습니다. A번. 그래서 내부 결로를 보시면 이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A번에 가면 실내 측 표면에 방습층이란 건 여기 이제 보시면 구조체 내로 습기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설치하는데 그러면 여기 방습층을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고 방습층을 실내에 설치할 거냐 실외에 설치할 거냐 그래서 방습층은 저희가 실외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실외다. 그래서 여기 외를 뭘로 바꿨냐면 내로 바꿔요. 그래서 일단은 방습층 습기가 구조체 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방습층은 실외가 아니라 여기 실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외가 아니라 실내입니다. 그래서 실내 측에 그래서 저희가 실내 측에 요거는 보면 저희가 실내 측에 저희가 요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A번 꼭 주의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질문 저희가 B번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외측 단열은 가격에서 반응하면 단열은 물론 표면 결로 저희가 보면 내부 결로를 막기 위해서는 단열을 가능하면 외측 아무래도 저희가 그 구조체 바깥쪽의 온도를 들어오는 열을 차가운 공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단열보다는 내측 또는 외측 그렇게 표현하죠. 외측 또는 외단열, 내측 또는 내단열인데 내부 결로를 막으려면 단열은 어떤 단열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혹시 이제 보면 여기는 B번, 여기는 C번이네요. C번. 그래서 여기는 단열은 내부 결로를 막기 위해서는 내단열이 아니라 외측 또는 외단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C번은 저희가 여기 외단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C는 외단열을 하는 게 구조체 내로 습기 등이 들어왔을 때 차갑지 않게 즉 외단열 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구조체 내부가 차갑지 않게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열은 무슨 단열? 저희가 외단열입니다 해서 질문 하나 정리 봐주실게요. 그래서 질문 4번 나와 있고요. 일단 4번의 대책에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원인하고 이 대책, 종류는 간단하게 이 표면하고 내부인데 이 종류 갖고 물어보는 부분은 지금 나오지 않고요. 물어보면 이 기억, 디귿, 미음에 따른 이 용어 관련 아니면 방금 봤던 표면 관련 셋, 그 다음에 내부 결로 셋, 두 관련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 결론은 음절을 절대 길게 바꾸지 않아요. 열관율을 낮을 때,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 표면 결 열관율이 높게 한다. 그래서 높냐 낮냐 그래서 음절 하나를 바꾸어서 시험 지문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서 결론은 원인하고 뭘 주의하자? 대책 보시고요. 백화입니다. 백화. 자, 백화는 지금 보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백화는 보면 시멘트를 사용하는 개수예요. 그래서
백화는 일단은 보면 시멘트를 사용하는 개소는 뭐가 발생한다? 백화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도 이제 보시면 백화를 물어보는 지문은 지금 크게 보면 저희가 1번은 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측에 이제 보면 2번에 백화 발생 조건과 방지 대책이다. 그래서 일단 2번에 기업과의 발생 조건 방지 대책 제거 방법인데 백화를 물어보는 건 일단은 보시면 여기 발생 조건입니다. 그래서 백화도 이제 보면 시험 저희가 백화는 지금 근래 결론은 좀 일정 주기를 반복하는 경향인데 지금 백화는 지금 13회 때 출제하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백화는 일단은 보면 그중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부분에 따라 보시면 시험은 여기 발생 조건입니다. 그래서 백화는 일단 요 발생 조건 중에서 이제 시험을 내는데요. 지문에 일단은 A에서부터 저희가 2번까지 해서 일단은 보시면 그중에 특히 이제 보면 지문 A번에서 A번은 지금 여기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백화가 발생되는 조건을 보시면 기온이 낮은 겨울철. 그래서 이제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란 건 이 시멘트 속에 염류 성분이 구조체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와 이 화학작용에 노출될 여건이 좀 더 나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제 구조체 밖으로 나왔을 때 염류 성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다 보니까 공기 중에 공기와 같이 섞여서 그 화학 반응하는 조건에 노출되기 쉬운 게 여름보다는 겨울이다. 그래서 여기 A번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 하나. 그 다음에 B번. 여기 이제 이 시멘트의 염류 성분이 결국은 혼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염류 성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같이 누가 다니냐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 온 뒤 습도가 비교적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A번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 습도가 비교적 높을 때 B. 그래서 높을 때 낮은 겨울철에서 A와 B에서 지문에 특히 이제 보면 여기는 습도가 높을 때, 습도가 높다는 건 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멘트 속에 염류 성분이 물이 있어야 결국은 그 내측에 있는 염류 성분이 물과 같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습도가 높을 때 B번에서 여기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보면 여기 B번 좀 주의하시죠. 여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C, D하고 2번. 2번은 시멘트 재량이 짧을 때, 시멘트 재량이 짧다는 것은 자, 시멘트 재량이 짧을 때란 건 A, B, C, D, E에서 일단 A와 B와 E, A, B입니다. A, B, E. 그래서 A와 B와 A, B, E에 관한 부분들인데 A, B, E인데 일단 여기 시멘트 재량이 짧다는 건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시멘트를 썼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재량이 짧을 때란 건 저희가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시멘트를 썼을 때 백화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발생 조건, 그래서 백화는 이제 보시면 언급하게 되면 요 발생 조건에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건 좀 주의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두시고 방지 대책은 A, B, C, D, E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방지 대책은 결국은 뭐예요? 그 염류 성분과 같이 다니는 뭐가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방지 대책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쭉 기술이 되면 결국은 방지 대책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뭐가 없으면 이 물이 없으면 그래서 이 물이 없으면 염류 성분은 결국은 혼자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물이 발생되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차단해 버리면 뭐 하더라? 염류 성분은 구조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여기 이제 그래서 A번 질이 좋은 벽돌 잘 소성된 벽돌이라는 것은 여기는 흡수율이 낮은 저희가 벽돌을 씁니다. 모르타르에 방수한다는 것은 밀실하게 다져 넣긴 합니다만 그 저희가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음으로써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로를 차단하자. 줄눈 사점을 빈틈없이 다져넣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이 들고 나는 경로를 차단하자. 저희가 D번에 파라핀 돌에는 명반용에 발로 염료가 표출된 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방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들고 나는 경로를 차단.
질문의 2번. 차양 돌림띠 등으로 벽면에 직접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다 해서 나와 있고 제거는 솔로 제거, 만약 솔로서 이 하얀 가루가 제거되면 그때는 뭡니까? 솔로서 저희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다? 이거는 물과 염산의 희석은 묽은 염산으로 제거한 후 물로 충분하게 씻어내게 됩니다. 해서 D번에 A와 B 나와 있고요. 9번. 자, 열교. 열교는 제가 보면 열교는 지금 저희가 정리합니다만 좀 전에 정리했던 결로이죠. 결로와 열교는 요거는 사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여기는 따로 가실 게 아니라 결로에 관한 기본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열교는 요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열교란 건 열적 취약 부위예요. 이제 쉽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겨울에 추우니까 여러분이 외출할 때 밖에 날씨가 뭐 영하 몇 도, 뭐 10도, 15도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갈 때 춥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외투라든가 장갑, 모자, 그다음에 부츠를 신어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결국 얼굴 부분은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방한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겨울철에 외출할 때 열적 취약부위는 어디더라? 눈 주위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 주위 같은 경우는 열적 어떤 취약 부위다. 그래서 열교란 건 구조체에서 열적 취약 부위를 뭐라고 그래? 그걸 열교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에 보면 정의 등의 1번 기억에 벽이나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열적 취약 부위, 이 부위를 통해 열이 이동이 많아지고 이거를 열교 또는 냉교라 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겨울에 추울 때 나갔을 때 찬바람이 그대로 얼굴을 맞을 수밖에 없다. 다른 부분들은 뭐 장갑을 끼거나 외투를 입거나 모자를 쓰면 결국 얼굴 부분에 이 부분이 그래서 즉 얼굴에 쉽게 보면 이 구조체에 보면 단열을 한다고 하지만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다.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열재를 시공할 수 없거나 단열재 끊긴 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교 부위는 가장 쉽게 여러분이 보시면 어디 생각하시면 열교 부위는 여러분 열교 부위는 창문이죠. 창문은 저희가 여기는 단열재로 씌울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다 여기 창문도 보면 열교 부위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단열재를 시공합니다만 저희가 보면 벽과 바닥 부분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단열재가 연속할 수 없다 보니까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 결국 단열재가 끊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단열재가 끊기는 부분 또 그 연속되지 않거나 또는 이와 같이 단열재 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열적 취약 부인 열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문이 1번의 기억이고요. 자, 니은번 그러면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 관료율 값이 높다 낮다. 아무래도 열 관료율이 높지요. 열교 현상이 발생 결국 어떤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열 관료율 값이 높기 때문에 높기 밑줄 때문에 전체 단열 성능이 저하시키고요. 디귿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표면 온도가 낮아져 결로 발생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 저희가 리을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 저항값을 증가합니다. 증가시키는 밑줄 해서 시험은 열 저항값을 감소시키는 해서 시험에 물었던 지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번의 높기 그 다음에 디귿의 낮아져. 그래서 열교에서 발생하는 부위는 표면 온도가 낮아져가 높아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낮아져 하나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리을 열교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밑줄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 해서 나와 있고요. 미음 미음인자 보시면 미음은 자, 콘크리트 남인조나 도적조 건물에서는 근본적으로 단열이 연속되는 것은 절대 없죠. 그래서 단열이 연속되기 어렵다면 단열은 가능하면 구조체 밖에서 하는 외단열과 내에서 하는 내단열인데 그러면 외, 내 단열 중에 어떤 단열이 좋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면 열교는 지금 방금 여러 가지 밑줄을 쳤습니다만 저희가 단열은 저희가 열교 현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단열은 내단열이 좋을까 외단열이 좋을까 그래서 단열은 저희가 외단열을 하는 게 저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구조체가 있으면 이게 이제 구조체가 있겠죠. 이제 구조체가 있으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아무래도 단열 이거를 구조체 단열이 이게 구조체 바깥에 하는 이 외단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단열이 이렇게 내측 단열, 내단열보다는 이게 내단열보다는 이게 외단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열은 결국은 내단열을 하든 외단열을 하든 결국은 열교 현상, 열거 부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열은 이 구조체 안쪽, 요게 지금 저희가 외단열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외단열인데 이 외쪽에 하는 것보다 이 내쪽에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게 외쪽에 하는 게 아무래도 찬 바람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내도 들어가는 부위를 아무래도 내단열보다 조금 낫다는 거지. 외단열에다가 이걸 100%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열을 물어보게 되면 내단열과 외단열과 내단열인데 단열에 이제 보시면 100%는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저희가 외단열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단열 100%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그래 정리를 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열교는 요 정도 부위, 뭐 발생 부위까지 들어갈 일은 없고요. 일단 열교는 제가 이제 보시면 그 방금 밑줄 껐던 열관률값, 뭐 저희가 온도가 낮아져 증가시키는 그 세 가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열은 무슨 단열? 외단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 체크하셔서 질문을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제가 방수하고 저희가 단열입니다. 방수. 그래서 방수는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방수 공법이 있습니다. 이제 실무 쪽에서는 방수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그 저희가 06번에 우측에 양가로 3번에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저희가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아스팔트 방수층의 요 비교표입니다. 비교표를 가지고 저희는 요 두 가지 시멘트 액체 방수와 아스팔트 방수의 요 비교표를 가지고 저희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부분들은 물론 이제 그 전, 후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보면 양가로 3번인 아스팔트 방수 시멘트 액체 비교표는 여러분이 요건 시설에서 공부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 공부하셨던 부분을 좀 토대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요 두 가지 방수에 관한 비교표는 여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여기는 시설 개론을 충분히 하시니까 여기는 그 부분 한 걸로 일단 저희가 가름하고요. 이제 시설에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보시면 제가 보면 양가로 5번에 가면 수선 주기 저희가 방수와 관련된 수선 주기도 한번 저희가 실무 쪽에는 연관의 시험을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선 주기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네 가지 일단 수선 주기란 건 저희가 이제 보고 앞으로 정리하게 될 장기 수선 계획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수선 주기인데 여기는 방수는 저희가 네 가지 방수를 주택법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양가로 5번에 가보시면 지문에 저희가 이제 보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저희가 방수 일단 여기는 전면 수리입니다. 전면 수리 관련해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10년의 주기마다 전면 수리 기준, 법에 관한 기준이기 때문에 뭐 요 시기 이전에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고 저가 이제 보는 거는 법에 관한 주기를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는 10년, 고분자 도막 방수는 15년, 이제 고분자 시트 방수는 저희가 고분자 시트 방수와 아스팔트 방수층 요 두 가지 방수 관련 공사에서는 수선 주기가 주택법에 따른 주기가 20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가로 5번의 그 주택법 영상 장기수선 계획의 수선 주기에 따라서 시멘트 액체 방수 10년, 고분자 동박 방수 15년, 고분자 시트와 아스팔트 방수층 20년에서 질문을 정리해 잠깐 봐주시면 되겠고요. 안방수, 박방수 잠깐 비교하시고 단열만 잠깐 볼까요? 단열은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는데 일단 먼저 단열재는 저희가 요 구비 조건입니다. 구비 조건. 자, 구비 조건 하나 정리하시고요. 이 구비 조건이 정리가 끝나면 단열 공법. 공법은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열 공법은 저희가 세 가지 공법을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가면 제가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단열재 구비 조건. 여기 마찬가지 단열재 구비 조건. 이 구비 조건을 시험을 내게 되면 이것도 시험을 내게 되면 음절은 절대 길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서로 반대 개념으로 요거를 바꾸어서 시험을 냅니다. 바꾸어서 시험을 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보죠. 지문의 1번의 기억에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일수록 단열 성능이 높다. 그래서 낮은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다인데 낮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열 전도율이 높은 것일수록 단열 성능이 높다라든가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라서 여기 단열재 구비 조건은 지금 제가 방금 봤던 대로 구비 조건은 방금 봤던 대로 기역에서 미음에 따른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요 다섯 가지 구비 조건은 시험을 내면 절대 음절은 길게 잡지 않고 음절 한 음절을 고 이렇게 서로 반대 개념으로 바꿔서 구비 조건을 내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 지문의 기역, 니은. 섬유질계 단열재는 밀도가 큰 것일수록 단열 성능이 높고요. 열저항은 재료가 두꺼울수록 커집니다. 지문 리을. 다공질계 단열재,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다공질계 단열재는 여러분이 스티로폼이 있죠. 저희가 스티로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일수록 열 전도율이 낮다. 그래서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하다는 건 요 이야기를 보면 이게 이제 보면 단열재를 잘랐을 때 단열재 이게 미세하고 이렇게 일정자 이렇게 미세하고 촘촘히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 단열재인 이와 같은 형태의 스티로폼인 경우하고 이와 같은 스티로폼이 이렇게 촘촘하게 구멍이 미세하게 있는 부분하고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저 스티로폼하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가 더 좋습니까? 이것보다 이게 훨씬 좋겠죠. 근데 그 개념에 지문의 리을번 그리고 미음. 단열재는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단열재가 여기서 이제 함수율이란 건 물을 머금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 함수율이 물이 머금으면 머금을수록 뭐하더라? 열 전도율은 높아진다 해서 여기는 단열재는 열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 전도율이 높아진다를 낮아진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미음까지 해서 음절을 바꾸면 절대 한 음절 정도 바꾸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다섯 가지 단열재 구비 조건은 음절 하나를 서로 바꾸었을 때 준비 하나. 공법은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조체 내 단열곡법 좀 전에 했죠. 이 구조체 바깥쪽에 하는 걸 이걸 외단열 아니면 이거를 구조체 내측이 내에 하는 거 이거를 저희가 여기에서 이거를 구조체 내측에 했다면 요거를 저희가 내단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열을 일단은 구조체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했다, 외, 안쪽에 했다, 내. 그래서 내단열, 외단열이고요. 구조체 중간에 했다, 중간 단열은 이제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벽 등의 중간에 단열재를 시공하는 방법, 시공비가 비싸다. 그리고 단열 성능이 우수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공법 가지고 물어봤던 시공비를 가지고 물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시공비가 싸다, 비싸다. 그래서 시공비가 저희가 싸다. 시공비가 저희가 싸다, 비싸다를 가지고 물었던 부분인데 결국은 시공비가 싸다, 비싸다 이걸로 기준을 잡아두시면 돼요. 작업의 어떤 용이성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단열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그 건물 바깥쪽에 저희가 단열해서 보려면 쉽게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 보면 페인트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도장 공사할 때 아파트 건물 저희가 내측에 있는 저희가 내벽을 도장할 때 하고 외벽을 도장할 때 당연히 어느 경우가 작업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까? 왜죠? 그 바깥쪽에 저희가 건물 바깥쪽에 페인트 칠이 어렵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단열도 외단열은 안전장치 등 매 층마다 시공하고 단열하다 보니까 건물 내에서 하는 내단열보다는 훨씬 어렵다. 그래서 비싸다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저희가 외단열하고 저희가 구조체와 구조체 사이 하는 중간 단열이 좀 비싸고요. 여기는 내단열은 시공비는 쌉니다. 시공비가 싸다는 것은 결국 내단열은 이 구조체 각 층에 이 벽에 단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은 용이하다. 그러면 결국 작업이 용이하다는 건 싸다는 거고요. 작업이 어렵거나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은 경우라면 그렇죠. 아무래도 외단열 하게 되면 또는 중간 단열 하게 되면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 결국 그게 시공비 어떤 향상, 시공비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싸다, 비싸다는 일단은 보시면 작업의 용이성에 따라서 내측 단열, 외측, 중간 단열 나와 있는 부분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단열 관련해서는 단열재 구비 조건은 꼭 음절 하나를 반대 개념으로 바꾸었을 때
하고 단열 공법 이제 그 세 가지 내측, 외측, 중간 단열에서 단열에 관한 공법하고요. 단열 공법은 시공비 유무는 방금 봤던 대로 작업의 용이성을 가지고 물었을 때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7번 여기 단열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